11번째 강의로 이번 시간에는 동적 할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동적 할당은 프로그램 수행 중에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하고 또 더 이상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좀 더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배열과는 좀 대비가 될 것 같네요. 배열인 경우에 배열 A는 3 하면은 메모리를 3칸을 할당하고요. A 때 여기가 상수죠. 상수 3, 숫자 3. 그리고 이 배열의 원소에 접근을 할 때는 첨자에 변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좀 여기에 변수를 좀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n은 3이라고 그러고 여기다 이렇게 이거를 좀 허용해주면 안 될까? 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는 뭐만 들어갈 수 있냐면 상수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상수. 그리고 C 언어에서는 변수의 값을 여기 n이라는 값은 이미 변수가 어떤 게 값이 들어가서 그걸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의 어떤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활용되는데 변수가 활용되기 전에 반드시 선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변수를 사용하는 부분이 순서대로 나와야지 변수 선언되고 사용하고 또 변수 선언하고 이렇게 순서가 뒤바뀌는 것을 허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C에서는 그 상위 문법에 의해서 되질 않습니다. 참고로 C++에서는 그 순서 뒤바뀌는 것이 임의의 위치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허용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것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상수만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n이라는 그 변수인데 이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변수를 상수로 만들어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쓰면 돼요. 앞에다가 const라는 키워드를 붙여주면 요 애는 상수가 됩니다. 3인데 그 다음에 뭔가 다른 값으로 바꾸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자,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요? C++에서요. 그리고 모든 C++에서 또 이거를 또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자, 어쨌든 C에서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앞에다가 콘스트를 붙여도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나 여기 변수 쓰고 싶은데. 변수 집어넣어서 메모리를 필요한 만큼만 할당하고 싶은데. 그거죠. 이거죠. 프로그램 수행 중에 원하는 만큼 메모리를 할당했으면 좋을 텐데, 이거죠. 이게 동적 할당입니다. 좀 전에 const라는 키워드를 써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요렇게는 됩니다. define n은 3, 그리고 int an. 요 n은 마치 변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건 사실 변수는 아니고요. 컴파일 하기 전에, 요 n이 3으로 바꿔치기 돼버려요. 그래서 int a3 한 거랑 똑같습니다. 변수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컴파일할 때 바뀌어지니까 프로그램 중에 이 값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수행 중에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것이 이제 동적 할당인데, 이때 역시 또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합니다. 자, 봅시다. int a3 메모리 그리면 A 3개 잡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한 A 별표 하나 더 그린다 그랬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원소의 주소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담을 녀석이 하나가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자, 얘랑 똑같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녀석, 얘랑 똑같이 메모리를 할당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가 있어요. 자, int 별표 p 포인터 변수 하나 잡았습니다. 포인터 변수 하나 잡았어요. int n은 3, n 잡았어요. 자, 이때 메모리를 뭐요? 3칸을 할당하시오 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소스 코드에서. malloc. 앞에 m은 메모리. allocation. 메모리 할당. 메모리 할당. 자, malloc. 얼마만큼 메모리를 할당할 거냐? 4바이트짜리를 몇 개? n개. 변수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p는 int 별표죠. 여기를 int 별표로 타입캐스팅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해서 메모리 잡는 거랑 요렇게 해서 메모리 잡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4개짜리를 3칸 잡았죠? 4개짜리를 3칸 잡습니다. P0, P1, P2 잡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담을 녀석이 필요하죠? 네, P 있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주는 거야. 알겠죠? 이거랑 차이점 뭐야? 네, 3칸 잡고 그 첫 번째 요소를 넣어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있어요. 어딘가 있어요. 자, 여기 P 메모리 잡고 첫 번째 주소를 담을 변수를 하나 잡아줘요. 주소를 담아야 되니까 포인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할당합니다. 3개 할당해요. 그리고 얘가 해준 일이 첫 번째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의 차이점은 P는 변수고 A는 내부적으로 상수로 처리됩니다. P 값을 바꿀 수 없어요. A 값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값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바꿀 수 있는 값이 아닙니다. P는요, 변수예요. 네, 바꿀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메모리를 할당하고, 둘의 차이점. 차이점은 일단 얘는 여기가 상수가 돼야 되는 거고, 여기는요, 변수가, 메모리에 할당하는 걸 변수로 할 수 있다. 메모리 프로그램 중간중간에서 메모리 할당할 수 있다. 그게 차이점이겠죠. 그거 말고, 요거요. 블럭 안에서 int a3 했어요. 블럭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블럭이 끝나면, 블럭 안에서 할당한 메모리는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블럭이 끝나면 이것들이 메모리 해제가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요? 얘도 int 별표 p, int n 그리고 메모리 할당 int n, int 별표 p 그 다음에 메모리 할당 3개 자 이렇게 있다. 자 여기서 여기 왔어요. 블럭이 끝났어요. 그럼 뭐가 해제돼요? 여기서 잡은 변수들 별표 p, n3 별표 p, n3 메모리 해제. 그럼 maloc를 통해서 할당받은 메모리 얘는요 해제 안 됩니다. 해제를 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서는 int 별표 int니까 몇 바이트가 할당된지를 얘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데 이 값은 이건 데이터 타입이 있기 때문에 몇 바이트 할당하는지 알고 이만큼 빼면 돼 알 수 있지만 여기 얘는 프로그래머가 주는 값이죠. 변수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5가 될 수도 100도 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만큼 지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가 마음대로 자동으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메모리를 해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메모리 해제는 이렇게 합니다.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명령 함수가 있었듯이 메모리 해제를 위한 함수가 있습니다. free, free. 그리고 여기다가 그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를 넣어줍니다. 자, 이때 이 메모리 해제 함수는 블럭 안에 들어가도 되고 블럭 밖에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뭐만 지키면 되냐면 메모리의 시작 주소, 이 시작 주소만 여기다 잘 넣어주면 된다. 그래서 free p 하면 그제서야 이 메모리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할 때는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되는 거를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동적 할당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메모리 할당은 신경 써서 하는데 그럼 그냥 하면 되죠. 근데 해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까먹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 메모리 해제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동적 할당에서 반드시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 거, 메모리 할당을 하면 해제를 해준다. 할당을 하면 해제를 해준다. 라는 걸 꼭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배운 동적 할당으로 이 코드를 바꿔보도록 합시다. 배열 변수에 있는 내용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동적으로 바꿔보죠. 자, 어떻게 하냐면, 배열 대신에 포인터 변수 하나 잡고요. A는 MALOC. 여기다가 아까 초기화로 1, 2, 3 넣어줬는데, 다음 같이 하면은 1, 2, 3 넣어줄 수 있겠죠. A0, A1, A2에다가 차례대로 1, 2, 3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하는 거. 다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죠. 자, 이때 MALLOC, FREE 이런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요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를 include를 합니다. include std lib.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래서 어느 컴파일러에 따라서는 memory.h, mem.h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왕에 동적 할당을 썼으니까 3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유저로부터 임의의 값을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n 요거를 scanf 이렇게 scanf라는 함수를 쓰면 값을 받아옵니다. 키보드에서 3을 누르면 요 n에 3이 들어가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5를 누르면 n에 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받은 거를 뭘로 변환해서 숫자로 변환해서 어디에 집어넣어라? n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키보드에서 넣은 걸 도로 일로 갖고 와야 되니까 뭐가 붙었어요? 주소가 붙었어요. 주소 연산자가 붙습니다. 키보드에서 넣은 거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주소는 키보드에서 입력한 거를 숫자로 변환해서 n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3을 입력. 자, 이때 3을 입력하고 엔터 딱 눌러주면 요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출력하는 그리고 여기를 우리가 계속 int니까 우리가 4라고 했었는데 범용성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이렇게 하는 게 더 폼이 납니다. size of int 4바이트. 컴파일러마다 int를 2바이트로 한 데도 있고 4바이트로 한 데도 있죠. 요새는 대부분 4바이트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첨자를 쓸 수도 있지만 주소 계산하는 이걸 쓸 수도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할 때 이 포인터를 이렇게 포인터를 이용해서 값에 접근할 때 그 현재 포인터에다가 더하기 얼마, 더하기 1씩 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하는 식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도록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시요.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로 그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거랑 요거 두 개를 합치면, A, 0, A, 1, A, 2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되고요. 이거랑 같은 표현을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한다라는 거를 좀 익숙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은, Q가 붙어 있네.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느냐, 문제 없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느냐? 예, 이건 같은 표현이니까 오케이. 근데요. 여기서 안 돼요, 여기서. 왜 안 돼요? 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메모리 해제할 때 여기가 할당받은 메모리의 시작 주소여야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A의 주소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여기서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인터 주소를 더하기 1식에서 옮기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건 뭡니까? 메모리를 해제할 때는 바뀐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변수를 하나 더 두는 거죠. 변수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렇게 시작 주소를 주고 P를 바꾸는 거죠. P 값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해제할 때는 원래 시작 주소. 그래서 중간에 변수를 하나 더 두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합니다. 뭐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할 일조차 없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우리가 함수로 만들면 함수로 이렇게 복사하고 새로 추가적인 변수 하나 만들고 이 변수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대부분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동적 할당받은 메모리를 함수의 인자로 또 넘겨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지금까지 쭉 뭔가 새로운 걸 배우면 그걸 항상 뭐랑 결부시켜 왔어요? 예, 함수랑 결부시켜 왔습니다. 왜?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니까 함수 쓸 줄 알아야 되죠. 자, 여기 포인터를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까지 봐왔던 소스 코드랑은 살짝 달라졌네요. 뭐냐면,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호출한 함수가 input, show, 이런 게 있으면, input이랑 show가 메인 앞에 와야지, input이 뭐고 show가 뭔지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세미콜론만 있고 실제로 show가 어떻다, input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이 뒤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다 넣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메인에서는 얘가 있고 input이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고 show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형태만이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함수 원형 이렇게 부릅니다. 함수 원형. 영어로는 프로토타입 이렇게 불러요. 프로토타입. 여기 끝에 세미콜론이 붙습니다. 예전에 요 input 함수를 이렇게 했었죠. input 함수를, 요 static 써서 메모리 할당하고, 배열번 잡고, 사이즈 계산하고, return A. 이렇게 해서 작성했는데, 자, 요거를,
동적 할당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인풋이라는 함수를 동적 할당으로 바꿀 거고요. 다음에 이 A를 동적 할당 받은 거니까 이렇게 메모리 해제를 명시적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인풋 함수 살펴봅시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꿉니다. 여기는 똑같고요. 자, 여기 메모리 할당 3개 하는 거를 이제 포인터 변수 하나 잡고 키보드에서 몇 개 할당 받을래? 입력받고 MALLOC 사이즈 오브 박M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값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리턴 A int 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배열을 쓸 수 있으면 동적 할당 여러분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메모리 할당하는 거 MALLOC 주의할 게 뭐예요? FRE 써서 메모리를 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만 잘 그 쌍을 맞춰주면 배열 쓰는 거랑 차이가 없습니다. 만들 때만 메모리 할당하고 해제하는 것만 다르지 그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어차피 포인터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포인터랑 뭐랑 매칭이 돼요? 배열이랑 매칭이 되죠. 여러분들이 배열 쓸 수 있으면 동적 할당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주의할 점 메모리 할당 가능한가? int p n을 하여튼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무지하게 큰 숫자라는 거야. 무지하게. 그래서 MALLOC int를 이만큼 메모리 할당해줘 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 더 많은 양을 요구하면 얘가 들어줄 수 있어요? 못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줄 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메모리 할당을 못하면 MALLOC라는 함수가 0을 리턴해줘요. 나 메모리 할당 못하겠는데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통상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 좋아요. 메모리를 할당한 다음에 반드시 체크를 해보세요. 메모리가 제대로 할당이 됐는지를 체크해보세요. 그래서 P가 0이라면 메모리 할당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메모리 할당 실패해요. 메모리 할당 못했어요. 그리고 메모리도 준비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진행시킬 수 있나요? 대부분 프로그램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exit 0 하면은 우리 프로그램을 보통 종료를 시켜요. 자, 그래서 메모리 할당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 하라? 예, 이게 0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그 설명에서는 이 코드를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체크하는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작업할 때는 항상 MALLOC 한 다음에 0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예,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 동적 할당을 해가지고 동적 할당을 해서 보니까 사용하는 방법이 1차원 배열이랑 전혀 차이가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강의에서는 동적 할당을 해서 2차원 배열처럼 만드는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